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퀀스 회로 A, B, C 이렇게 해서 A, B 접점하고 C 코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LC를 배우는데 왜 시퀀스 회로를 알아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실제로 PLC는 프로그램을 짜는 행위이고 시퀀스 회로는 어떤 자동화의 기능 동작을 이제 회로도를 그리는 거죠. 자동화하기 위한 플랜 같은 건데 이제 시퀀스 회로도는 이제 실물에 가까운 실제 전기 도면에 가까운 그림이고 P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이제 동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두 개가 관계가 있냐면 원래 PLC라는 게 없었고 이전에는 시퀀스 도면만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PLC라고 하는 제품은 시퀀스 회로가 있었기 때문에 PLC라고 하는 제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PLC가 없어도 우리 이 현대 사회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PLC가 나오면서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긴 거죠. 원래는 시퀀스 회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비행기 날리고 뭐 로켓 쏴가지고 우주로 날릴 수 있습니다. 시퀀스 회로면 충분해요. 근데 왜 PLC를 쓸까? 시퀀스 회로의 크기가 있죠. 크기. 실물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이제 릴레이나 이런 뭐 접점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은 실물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플러스로 전기 회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기 싫어도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 들어가고 있는 전기적인 부하가 많아지게 되면은 어떤 갑작스럽게 생기는 문제를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회로는 어느 선을 기점으로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시퀀스 회로, 그러니까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떤 방식이 뭐가 더 있을까라고 원하고 있는 요구 사항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나오고 릴레이가 이제 발전하는 거죠.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나오고 이제 CPU라고 하는 어떤 컨트롤러가 점점점 발달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발달하기 시작해서 그럼 시퀀스 회로를 PLC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어느 날 의뢰가 돼서 PLC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PLC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됐고 시퀀스 회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프로그램화 한 것이 이제 PLC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회로를 알고 있어야지 실제로 PLC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로 시퀀스 회로는 실물 도면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PLC를 제어하는 입장에서 시퀀스 회로를 모르면 프로그램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센서가 어떤 식으로 배선이 돼서 어떤 구조로 동작을 하고 어떻게 PLC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를 PLC 프로그래머가 그걸 모르게 되면 이 센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뭐 단순하게 1, 0, 1, 0 이렇게만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실제로 이제 배선을 하시는 분들은 물어볼 사람은 PLC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PLC 전문가라고 와 있는 사람이니까. 뿐만 아니라 출력으로 나가는 부분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출력은 1010일 수 있죠. 근데 그게 나가는 게 뭐 24V인지 뭐 0.5V밖에 안 된다든지 0.1V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정확한 PLC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어야 되고 PLC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말 자체도 시퀀스 회로를 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바깥에 있는 실물 센서와 실물 솔레노이드 밸브 또는 뭐 실물 어떤 액티브 하기 위한 어떤 물체들, 유틸리티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퀀스 회로와 PLC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고 직접적이에요. 두 개가 오히려 같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래서 시퀀스 회로의 A 점점, B 점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회로의 A 접점, B 접점, 그리고 C라고 하는 코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스위치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에 푸시 스위치 예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고 얘로 하나 들어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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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겠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사람이 손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쭉 내려가면서 여기 두 개가 있는 철 부분이 닿아서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전기선 하나 들어오고 전기선이 나간다. 이런 형태의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A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A 접점이라고 썼던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A 컨택터 뭐 부르는 데도 있고 노멀 오픈 기본 상태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해서 노멀 오픈 상태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노멀 오픈 컨택터라고도 부르는 것도 있고 A 접점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열린 접점이라고 하죠. 노멀 오픈을 이제 한글화해서 열린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이걸 눌렀을 때 이 두 개가 닿으면서 이 전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이 스위치, 푸시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버튼과 스위치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푸시 버튼입니다. 리턴을 하기 때문에 누르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전기를 눌러주는 버튼. 요게 이제 A 접점 또는 노멀 오픈 또는 열린 접점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 B 접점이라고 하는 놈을 한번 볼게요. B 접점. 이번에는 반대겠죠? 지우고 통째로 지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지워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B 접점 또는 normal close라고 해서 NC B 접점 이렇게도 부르고요. 한국어로 이제 번역해서 닫힌 접점 이렇게도 부릅니다. 유럽권에서는 BC, B가 NO, NC 뭐 이렇게 부르고요. 약간 동양계 쪽의 A 접점이라고도 부르고 뭐 B 접점 이렇게 불러요. 이 어원은 원체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다 알아듣습니다. 시퀀스를 썼던 분들은. 그러니까 A 접점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여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형태. 굳이 푸시 버튼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A 접점. 어떤 눌러지는 부분을 A 접점이라고 부르는군. 그 다음에 B 접점은 붙어 있는 상태가 끊어지는 형태. 붙어 있는 형태가 끊어지는 형태를 B 접점, 노멀 클로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기 방법의 이야기의 차이일 뿐 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요 그림을 꼭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열린 접점, 닫힌 접점이라고 말하는 분은 제가 딱 한 분 봤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 스타일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딱 한 분 봤습니다. 보통은 NONC, A, B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타입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쓰기 편하게 서로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서로 말하기가 편해요. 지금 제가 이걸 푸시 버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런 형태로 생긴 센서도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물론 이제 요건 기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TR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죠. 포토 센서, 뭐 압력 센서 이런 것들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열려 있다, 닫혔다라는 의미로 A 접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B 접점도 이렇게 센서 돼 있겠죠. 스위치, 뭐 센서, 버튼 상관없어요. 전부 다 같은 의미로 A, B. 얘는 좀 디지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0에서 1로 바뀌는 신호를 줄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0으로 바뀌는 신호를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A 접점하고 B 접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우리 C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기를 이제 스위치를 이용하면 출력이 뭔가가 있어야겠죠. 뭐 또 어떤 무언가 동작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전기를 이용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램프죠, 램프. 램프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죠. 램프를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하나 주고 옆풀떼기에다 하나 줘서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어떤 저항이나 뭐 어떤 무언가가 동작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출력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아웃풋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것들이 인풋이었으면 이제 밑에 있는 게 아웃풋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가 이제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0에서 1로 흐르게 되면 이제 전기가 켜지고 이제 좀 전기가 이제 나가면서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출력이죠. 24V가 될 수도 있고 뭐 5V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쪽은 당연히 M 아니면 뭐 G 아니면 뭐 0V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유럽 스타일은 M G도 약간 유럽하고 관련있는데 좀 의미는 달라요. 그라운드랑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쓰는데 두 개를 연결을 많이 해놓거든요. 0V라고 표기하는 거는 이제 대놓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주게 되면은 전구가 켜지겠죠. 이걸 출력,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한 출력이라고 부르는데 요 놈을 보통 이제 코일, 여기 어떤 코일 같은 게 들어있죠. 그래서 보통 코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C라고 표현을 합니다. C. 코일이라는 글자를 따가지고 C라고 불러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어떤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냥 출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C 접점 또는 뭐 C 코일 뭐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이 부분은 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에 이 말을 쓸 말이 없어요. 그냥 코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일, 출력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기준으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세 개를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PLC에 대한 것들 하나씩 차근차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A, B, C에 대한 이야기 가볍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